로마를 맞서 이긴 제국. 사산 왕조 이전 이란의 진정한 중흥기.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수호자. 한때 고대 이란 세계를 지배하며 로마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대한 국가. 그러나 오늘날 대중에게는 다소 낯선 이 파르티아는 과연 어떤 제국이었을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르티아의 기원. 기원전 3세기 이란 고원의 동쪽 변방. 당시 이 지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이후 세워진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중앙 통제는 느슨했고 변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 떠오른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파르니족입니다. 파르니는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던 유목민으로 스키타이와 사르마티아 계통과 관련이 깊은 이란계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전술은 기동성과 유연성을 앞세운 군기병 중심의 전투로 훗날 파르티아식 전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파르니족의 수장인 아르사케스는 기원전 247년경 셀레우코스 제국의 통치에서 이탈한 파르티아 지방을 점령하며 독립을 선언했고 이로써 아르사케스 왕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파르티아는 점차 주변 부족과 영토를 통합하며 세력을 키웠고 결국 셀레우코스 왕조의 동방 영토 대부분을 잠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파르티아는 단순한 유목민 연합체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착민 문화를 받아들이고 페르시아 전통과 헬레니즘 문명을 융합해 독특한 정치문화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왕은 샤한샤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자신을 아케메네스 제국의 정통 계승자로 포지셔닝했죠. 이러한 정통성은 단순한 신화적 연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국 건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파르티아는 중앙의 왕권과 지방 귀족들의 자치권이 공존하는 느슨한 연합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때로 약점이 되기도 했지만 외적의 침입 앞에서는 놀라운 회복력과 탄력성을 보여주며 불사조 같은 제국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의 내란과 외침에도 불구하고 파르티아는 끊임없이 재편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 그들의 팽창 야망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서방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과 마주하면서였습니다.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이란 고원을 가르는 중간지대는 두 제국 모두에게 전략적 요충지였고 결국 이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파르티아는 유목민의 기동성과 정주 제국의 체계를 융합한 독특한 존재로서 로마라는 거대한 강적과 수세기에 걸쳐 격돌하게 됩니다. 파르티아의 팽창과 로마와의 격돌. 파르티아 제국은 단순한 동방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기동성과 페르시아의 제국 전통 그리고 헬레니즘의 행정체계를 절묘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국가였죠. 이러한 독특한 정체성은 팽창 전략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파르티아는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메소포타미아를 탈환하고 동방의 박트리아와 인도 북서부까지 영향을 확대하며 서서히 대제국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파르티아의 진정한 시험대는 서쪽에서 왔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 로마는 헬레니즘 세계를 통합하고 지중해 전역을 제패한 후 동방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파르티아는 로마와의 충돌에서 단순한 방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한 대등한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충돌이 바로 기원전 53년 카르라이 전투입니다. 로마의 명장 크라수스가 메소포타미아로 침공했지만 파르티아의 장군 수레나가 이끄는 기병대가 압도적인 기동성과 궁술로 로마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이 전투는 로마의 대군단이 기마공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고 파르티아의 군사력과 전략이 단순한 유목민 수준을 넘어섰음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로마와 파르티아는 전쟁과 협상을 반복했습니다. 서로의 국경은 자주 바뀌었고 아르메니아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는 대리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파르티아는 언제나 무너지지 않고 복원되었습니다. 내부 반란과 외적 침공을 겪으면서도 마치 불사조처럼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한 회복력의 원천은 단지 정치 체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파르티아를 진정 강하게 만든 힘은 그들의 독특한 사회 구조와 군사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기마공수를 중심으로 한 전쟁 기술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육중한 군단을 앞세운다면 파르티아는 속도와 타격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을 무기로 싸웠습니다. 기마공수의 제국. 파르티아가 수백 년 동안 제국을 유지하며 로마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한 지리적 이점이나 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반은 철저하게 독특한 사회 구조와 군사체제, 그리고 이란 고유의 전통과 유목민족 유연성을 결합한 전략적 사고에 있었습니다. 파르티아의 사회는 강력한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귀족의 자치에 의존하는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왕은 샤한샤로서 전체 귀족 연합의 중심이 되었지만 각 지역은 스스로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유지하며 사실상 반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위기시 느슨하게 뭉친 힘이 단단하게 응집되는 특성을 가졌고, 반대로 내분과 왕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잡한 정치 구조 속에서도 파르티아가 안정성을 유지한 데에는 무장 귀족 계층의 존재가 컸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제국의 방패이자 칼날이었습니다. 특히 전쟁 시에는 각 지역 귀족들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참전했는데, 이 군대의 핵심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마궁수와 중장기병이었습니다. 파르티아식 전투는 기동전의 정수였으며, 파르티아 궁수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고 후퇴하며 반격하는 전법으로 로마 군단조차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르티안 샷이라는 전설적인 전술입니다. 또한 파르티아의 중장기병은 철제 갑옷과 장창으로 무장해 적진을 돌파하는 강력한 돌격병으로 서방의 기사도 정신의 원형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체계는 단지 물리적 전투 능력을 넘어 파르티아의 유목적 전통과 정주 사회의 조직력을 결합한 대표적인 산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와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파르티아 제국은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균형 속에서 유지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민첩하고 강력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존속했습니다. 그러나 파르티아의 진정한 힘은 단지 무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했으며, 유목 전통과 함께 정착 문화, 그리고 헬레니즘의 예술과 철학이 융합되며 독특한 문명적 색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파르티아가 단순한 군사 제국이 아니라 동서 문명이 융합된 문화의 용광로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헬레니즘과 이란의 융합. 파르티아 제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군사력이나 영토 확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이란 고원의 전통과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가 절묘하게 융합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다채롭고 복합적인 문명적 실험의 무대였습니다. 파르티아는 정복자가 아닌 융합자의 제국이었고, 그들의 수도 크테시폰과 헬메스는 동서 문명의 교차로에서 찬란한 문화적 꽃을 피웠습니다. 헬레니즘은 여전히 제국 곳곳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남긴 도시구조, 조각, 미술, 극장은 파르티아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심지어 왕의 공식 문서나 동전에는 그리스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왕의 모습은 헬레니즘의 군주처럼 묘사되었고, 제국의 상층 귀족들 사이에서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하나의 교양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파르티아는 단순히 헬레니즘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란 고유의 전통과 종교, 예술 양식과 창조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신성한 불, 고대 페르시아의 상징인 왕의 권위, 유목민의 민첩함과 자유로운 정신은 그리스적인 요소들과 공존하면서도 독자적인 파르티아 문화로 재탄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파르티아의 미술과 건축입니다. 파르티아 조각은 헬레니즘의 사실주의를 받아들이되 보다 정면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재해석되었고, 이는 후대 사산조 미술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치 구조를 활용한 궁전과 신전, 벽화의 양식 등은 이러한 고유의 양식의 헬레니즘 기법을 절묘하게 녹여낸 형태였습니다. 이렇듯 파르티아는 수백 년에 걸쳐 동서 문명을 하나로 엮는 독창적인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 내면은 점점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느슨한 귀족 연합체제는 외적의 침입보다는 내부의 분열과 왕위 계승 투쟁에 더욱 취약했고, 로마와의 반복된 충돌은 제국의 체력을 점점 소모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3세기 초 아르다시르 1세가 페르시아 남부에서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중앙 집권 왕조 사산 제국을 세우면서 파르티아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립니다. 파르티아는 군사적 충돌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남긴 문화와 정치적 유산 위에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면서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산 제국의 왕위를 넘기다. 파르티아 제국의 몰락은 격렬한 외침이나 일격에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가 서서히 뿌리부터 약해지다. 결국 새싹에게 자리를 내어주듯 오랜 내적 균열과 피로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권력의 교체였습니다. 3세기 초 이란 남부 파르스 지방에서 등장한 아르다시르 1세는 단순한 지방 영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아케메네스 왕조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품은 인물이었고, 중앙 집권적 질서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대표했습니다.
파르티아의 느슨한 귀족 연합 구조는 이러한 흐름을 감당하기에 점점 부적합해지고 있었고, 특히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내부는 제국의 중심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224년 호르무즈간 전투에서 파르티아의 마지막 왕 아르타바누스 4세는 아르다시르에게 패배하며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납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로마와 맞서며 동방의 균형추 역할을 하던 파르티아는 사라졌지만 그것은 단순한 멸망이라기보다 역사적 계승과 전환에 가까웠습니다. 사산 제국은 파르티아의 정치, 군사, 문화 유산을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정제하고 중앙 집권하여 새로운 이란 제국을 창조했습니다.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크테시포는 사산 제국의 수도로도 유지되었고, 귀족 체계나 중장기병 전술, 조로아스터교 기반 종교 행정도 그 뿌리를 파르티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산조의 웅장한 미술과 건축, 종교 이념 속에는 여전히 파르티아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파르티아는 단순히 중간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을 스쳐간 존재가 아니라 아케메네스와 사산 사이, 유목세계와 정주 문명 사이, 헬레니즘과 이란 고유 문화 사이를 연결한 가교의 문명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